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의 최기찬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친어머니가 5살 난 아들을 열흘 동안 굶겨 사실상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모자 관계였는데 이 친모인 이카리 리에가 범죄 도구로 사용됐고 그 뒤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만나게 된 학부형 아카호리 에미코가 그 사람입니다. 이 아카호리는 CCTV로 지켜보고 있다. 아이가 말을 안 들면 밥을 굶기라고 이카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카리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또 살림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약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입건된 아카호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슷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 6월 발생한 일명 인천 과외죄자 살인사건, 이 사건입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 또는 심리조종 사건으로 불리는 범죄였죠. 오늘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에서는 이 심리조종 살인 사건을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기존의 양측 공방이 아닌 종합 분석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또 아동을 상대로 한 또 이 친모가 친아들을 또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그 가슴 아픈 또 발생을 했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모연 허사님께서는 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은 편의상 이카리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모 이름이 이카리 리에, 그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아카호리 에미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일명 뭐 그루밍이라고 하는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피해자가 이제 아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친부모가 오늘 조정해서 그 아동한테 어떤 피해를 입게 하는 사안. 사실 근데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을 조정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일명 좀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같은 엄마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좀 기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약간 좀 끔찍하기도 하고, 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뉴스를 보고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지금 산케이하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결과까지는 사실관계까지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박 교사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 이카리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제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가 일단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을 비교해 보는 게 시청자 배시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 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A와 B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A와 B가 강릉 소재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가게 됩니다. 교생이요? 거기서 피해자 16살 피해자를 만나게 되고 그 중에 A는 약간 여왕벌이었고 B는 일벌처럼 서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여왕 시녀 이런 관계였는데 A가 그 피해자랑 사귀게 되고 이제 뭐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이 다른 B라는 그 시녀 B에게 네가 얘를 자퇴시킨 다음에 공부를 시켜라 따로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시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고 아이를 원래 강릉에서 인천에 데려와서 입주로 동거하면서 과외를 시키게 됩니다. 동거요? 네. 그러면은 누구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까? 그 시녀 주범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면서 이렇게 과외를 하게 됩니다. 계속 꼬이게 되는군요.
그 와중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한 2번 이틀 정도 가량 부어가지고 예. 온몸에 3도 화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균이 몸에 생기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 폐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1심에서는 이 주범 그 시녀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상해치사로 7년 그리고 이 조정했던 여왕벌. 네, 여왕벌은 징역 2년 음. 그리고 그 옆에서 도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는 징역 8개월 예. 징역 8월 징역 이렇게 8월. 세 개가 다 상고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해치사 그러니까 여왕벌은 상해치사. 해선 여왕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 여왕벌 같은 경우에는 상해치사는 네. 아니었나 보죠? 징역 여왕벌은 상해치사의 점은 무죄를 받고 무죄를 받고. 네, 상해랑 폭행의 점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예.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 그 전 남자친구 또 C라는 사람이 징역 8월. 아 그렇군요. 그 학생하고 교생하고 뭐 그 교제를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일반적이진 않는데 네. 이거를 은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에 있는 피해자를 인천까지 데리고 와서 네. 거기서 그 본의 친구죠. 네. 소위 말하는 시녀 네. 시녀 역할을 한 사람하고 동거를 하게 네.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그 당시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여왕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시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제자 그러니까 이제 교생이었으니까 일종 제자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난이 모두 다 그쪽으로 쏠렸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우에 또 음. 여왕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완전히 자기 의사가 아니라 조정이 당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정이 좀 약간 취약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게 마땅할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 관계가 사실은 명확히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어느 아. 정도까지 조정을 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얘가 그러니까 얘가 거의 뭐 도구로 이용된 건지 아니면 뭐 하긴 했지만 약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왕벌을 더 추심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상 행위를 하는 사람 위주로 그러게요.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그렇군요. 이게 이 당시 이제 이 그 여왕벌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고 B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녀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의존성 성격 장애 서로 둘이 이게 딱 맞은 딱 거죠. 맞아가지고 서로 그렇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 근데 이 당시에 이 여자는 이제 교생 실습을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예. 이 학생이랑 사귄다 이렇게 성관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귄다라는 소문이 그 고등학교 강릉 소재 고등학교에 도니까 얘를 시켜서 아. 얘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좀 의문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학생이 거의 꼴등 정도 하는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8등까지 성적을 올렸대요. 어. 당시에 과외를 막 이 맨 처음에 그 여왕벌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여왕벌과 이제 그 시녀가 둘 다 같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공부를 시켜서 8등까지 올라가니까 엄마는 애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자퇴를 하겠다는 거를 친구 뭐 선생님 엄마 아빠 다 반대를 했는데도 글로 간 거죠. 아. 그리고 엄마한테 그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예. 근데 보면 등치가 한 100kg 정도 나가는 예, 등치 등치 좋았어요. 아이였는데 힘으로 어떻게 당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매 맞는 남편이 있잖아요. 예. 등치가 큰데도 매 맞는 남편이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때는 때리면 그냥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 그 여왕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나랑 같이 살자. 어. 사기자라는 것 때문에 보상이죠 일종의. 나랑 예. 같이 살자. 근데 또 더 무서운 건 이 여자도 와서 폭행을 한 거예요. 이게 서로 막 그걸 주고받은 거죠. 뭐 나 몇 대 때렸다, 몇 대 때렸다, 몇 대 때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피해 학생도 어느 정도 보면은 그 여왕벌, 그러니까 이제 배우 조종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의존이 상당히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좋아했으니까 그렇겠죠. 아마. 예, 요즘 그러면은 막 학생들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거기는 뭐 지적으로는 뭐 어떤 심리 조정인 관계는 아니고 그냥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저 사람과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다라는 예. 것 때문에 했던 거고 음. 이 중간에 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조정질적으로 조종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게
이 사건을 좀 떠나서 본다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남녀 관계나 네. 아니면 교사와 학생 관계 이렇게 지적으로 1대1 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껴서 이 사람이 다 조정하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3자 간에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1대1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이게 그 어떤 관계 중심적 내가 혼자보다는 누가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의존적인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내 자아 자체가 너무 약해요. 음. 확실하게 내가 어떤 자아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남한테 휘둘리지 잘 않거든요. 예. 근데 희미한 자아. 그 다음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옆에서 좀 이렇게 잘해주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면 계속 확 넘어가 버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단계 형성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아. 독립 누구 말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 사람하고 유일한 관계 이 사람하고 맺어져 있는데 이거 자꾸 이 사람이 너 이렇게 하면 나 안 할 거야. 말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예. 더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존적으로 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관심 가지고 왜냐면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일종의 과잉 친절을 베푸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심리적으로 다 넘어가는 의존하게 돼요. 아이고 자기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있대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유치원 부모 관계로 만난 거예요. 처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 서로 간에 그런 거에서 터놓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남편과의 관계가 지금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내가 지금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막 의논을 하는데 옆에서 막 조언도 해주고 같이도 애들하고 또 같이 봐주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이런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이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인천 과외지사 살인 사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녀 역할을 한 이 B라는 그 범죄 도구로 네. 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건 초기에는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하고 자기하고 사귀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그 알려져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이 원희라는 가상의 예. 가상의 남자친구 그런 예.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마 그 가상의 남자친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아마 설정이 됐었던 거예요. 아, 그게 문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거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야. 참 이- 다시 봐도 이카리 사건은 보면 이카리 사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뭐 너네 남편이 바람 핀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이었죠. 예. 이혼시키고 그다음에 CCTV를 달았다고 갖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네, 확실하게 그건 밝혀지지는 사실인지는 확실하게 안 않았는데, 나와 있어요. 어디에는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너를 계속 보고 있다. 음. 그래서 애가 3명이 있는데 예. 밥을 뭐 얘는 첫째는 이만큼 줘라, 얘는 이만큼 줘라, 이만큼 줘라 하고 마지막 애를 10일 동안 물만 줘가지고 예. 10kg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나머지 그 자녀 2명 정도가 있는데 그 자녀들도 다 영양실조 상태로 그렇죠. 예, 발견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 하죠. 살이 찌면 안 된다. 뭐 이게 뭐 좀 얼굴이 좀 안 돼 보여야 무슨 뭐 지원금 뭐 돈을 돈과도 관계돼 받는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지원금이 받으려면 애들이 살이 찌면 안 된다. 너무 좋아 보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남루해 보이고 조금 뭐 이렇게 잘 힘들어 먹는 보여야 것도 된다. 힘들어 보여야 이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돈은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처음에 이혼하면서 돈을 상당한 돈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다 자기가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갖고 관리하면 자기가 생활비를 조금 좀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 말 잘 들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의존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기도 끊기고 네. 죽을 맨날 밥이 없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었대요. 이카리의 네. 사건이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뭐 사고로 죽게 결국 됐긴 죽은 하지만 그렇군요. 야, 이 범죄 도구로 이용된 사람은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 또 피해자이면서 그렇죠. 또 나중에 또 처벌도 받고 예,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카리 사건이나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의 특성은 심리 조정 또는 심리 지배자가 과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범죄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충북대 배상훈 교수입니다. 일종의 가해자는 지배 심리고 네.
피해자는 의존 심리죠. 음. 그러니까 지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고요. 예. 예. 그 피해자는 그것에 그 타인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하나의 폐허로 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만 있어도 안 되고 의존만 있어도 안 되고 인천의 그 과외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같이 댕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좀 이쁘게 생겼고 또 한 여성은 약간 좀 그 덜 예쁘게 생겼는데 뭐 다른 보통 사람이 보기엔 또 그게 그건데 네.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닮고 싶은 마음 네. 그리고 이 가해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커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페어라고 하는 것이 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어떤 특별한 면에서의 우열, 우성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은 열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특별하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변호사님들, 이 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류의 사건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런 걸 해본 적은 없고 제가 N번방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그러셨죠, 참. 예, 예.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사건은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이 말하는 거를 이제 예. 올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왜 N번방 이전에 N번방도 지금 문제된 거 말고 이전 2010몇 년 13년부터 초기에. 예, 예. 15년까지 당했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도 비슷하게 이제 그 A라는 남자가 먼저 자기에게 그러니까 여자 아이는 너무 심심하고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하고 친구도 놀아주지 않고 이러니까 그 일탈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일탈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일탈계를 만든 건 아니겠죠. 맨 처음에 트위터를 만들었는데 뭐 나는 몇 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자들이 계속 막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뭐 너 몇 살이야, 너 누구야, 뭐 넌 뭐 했는데 한 명이 너 계속 관심을 가진 거죠. 뭐 초코우유도 사주고 뭐 쿠폰도 보내주고 뭐 도서상품권 책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애가 이제 그 사람한테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 이런 자세로 취해봐. 뭐 A 자세로 취해서 사진 올려. B 자세로 취해서 사진 올려. 하다가 점점 뭐 옷을 벗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 학생을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실. 이 자기한테 맨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하는 사람이 직업까지도 속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뭐 자기는 선생님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뭐 경찰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건 확실하지가 않죠. 그 사람 처벌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학생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그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온 우주 같았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당했는지 몰랐대요. 계속 사진을 보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말을 빨리 안 들으면은 애를 불러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남자들이 이렇게 막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걸 또 촬영하고 때리고 이런 게 계속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그 사건을 겪고도 본인이 당했다고 모르고 있다가 N번방이 유명해지니까 그 여성 변호사에 통해가지고 상담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올렸는데 좀 충격적이어서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판결을 좀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예. 사진 멀쩡해요. 예. 사진 멀쩡 기본적인 생산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부부관계도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아닌데 한 남성 노인하고 같이 살면서 그 노인한테 아주 많이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못 떠나요. 계속 나갔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맞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자기 의존, 그러니까 그 의존적인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고막 말씀하신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또 생각되는 것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가정 생활에서도. 신 변호사님은 좀 사건 많이 맡으시니까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뭐 주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제 그루밍 성범죄 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재판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대학 선후배 관계였어요. 남자가 선배였고 여자가 이제 후배였는데 네. 이제 대학 시절부터 여자
보니까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뭐 남자가 그냥 받아주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만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랑 너랑 사귀자, 같이 뭘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출 네가 좀 받아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돈이 대출을 받다 이제 뭐 사기금까지 다 받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랬냐면 야 내가 성매매 소개시켜줄 테니 거기가 네가 돈을 받까지 실제로 그래서 데려갔어요. 이거 팔았어요. 그 마담이라는 보통 유흥업소의 마담한테 팔았는데 근데 그나마 그 마담이 약간 양심적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내가 좀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약간 이상한데? 모자라 그러겠나 그러나 약간은 아니 뭐 아주 떨어진 정도는 아닌데 약간 말하는 거나 들어보나 이거 보면 약간 판단이 약간 좀 흐리거나 이런 거 같아서 그래서 집을 전화번호 물어보고 부모님 전화번호 물어보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탈출하긴 했는데 그래요. 그게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기다리고 빚도 한 몇 천만 원 이 여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좋아한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귀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자기가 굉장히 이득을 얻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아마 이건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고 뭐 이 사건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다 알만한 사건이라서 얘기하기 그래요? 그런데 얘기해 주시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장애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집에서 맨날 그리고 어렵게 너무 살고 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한테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사람 나이 차이가 한 열 몇 살, 19살, 20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 사람이 한테 뭐 그 지금 뭐 걔 사건으로는 계속해서 뭐 둘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애 입장에서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일이었고 벗어나는 게 일선무였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계속해서 이 어린애를 뭐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꼭 사랑했다기보다는 내가 이 가정을 이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의존해서 이 사람 같이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뭐 약간의 강압적인 그런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구속되기도 했는데 사랑하니까 빨리 나와라는 식으로 마치 화관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편줬고 막 이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죠? 예 그래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제가 그 사건 지점은 아니었는데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피고인을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자기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피고인. 멀쩡하게 생겼나요? 멀쩡하게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왜 얘 심리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다 법정에 나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뭐 임신을 하든 뭐든 누군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했는데 첫 관계가 약간은 강간 비슷하게 당한 거였는데도 그냥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이 집을 벗어나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특별히 문제 삼지를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사건화되긴 했었지만 하여튼 그 심리가 그게 뭐 꼭 내가 이 사람만 정말로 이렇게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의존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차피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단계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아, 참. 근데 성범죄는 이거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게 그 나이 좀 그 교사와 제자의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성직자와 그 신도와의 관계 이것도 예. 굉장히 많아요.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다음에 어떤 뭐 무슨 보호기관에 있는 사람과 그 수용돼 있는 사람과의 관계 예. 이런 것들 관계에서 본인들은 둘이 사랑해서라고 주장하는데 그 상대방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그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내가 믿고 했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서 잘 버티려면 이 사람은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범죄가. 그렇군요. 과거에 미국에서도 성직자들이 지속적으로 한 뭐 10몇 년 동안 그 아동들을 특히 남성 아동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이제 그게 언론 통해서 밝혀지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아이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뭐 철학적인 문제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적 지배가 음. 되게 엄청난 거죠 보면. 음. 왜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계속 그 남자랑 사귄 애들 있잖아요. 예. 보면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얘를 구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이 남자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들여지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되게 잘한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뭔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이것 때문에 이것만 깨고 나면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 기억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것도 이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라서 참으면 다음에 좋은 때가 그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거야. 정신 차릴 거야.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웃기다 보면 좀 그렇지만 표현이 그렇게 매맞는 데이트 폭력 당해서 한 사람 중에 40%는 또 결혼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흥미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길들여지고 습관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왜 그러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때리려니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선 애기들 낳으면 그럼 또 애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죠. 애들을 학대하거나 하든지. 근데 또 이게 또 이어지는 거 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조종하거나 학대 가해자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누군가를 지배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카리 사건하고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 그리고 지금 막 말씀을 마치신 이 그루밍 범죄, 데이트 폭력 이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 데이트 폭력하고 그루밍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리 조정을 받는 사람 그 자체가 피해자이긴 한데 이카리아 사건하고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구로 이용돼 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이게 만약에 정말로 도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벌받지 원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감행을 저지른다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막대기로 내가 막대기 들고 누굴 때렸어요. 그럼 막대기 처벌받지 않잖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구 아무런 의식 내가 이거 잘못되고 있다 누군가에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돼서 처벌받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카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이한테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애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무리 조정이 단계에도 그 정도까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아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일 테니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뭐 협박을 당했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뭐 돈을 받는다. 예. 뭐 이런 식이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예 완전히 도구라고 또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떤간에 두 사람이 같이 공범이든 해가지고 처벌받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했던 사람 자체를 처벌을 아예 안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이제 일종의 간접 전범인데요. 그러니까 과실이거나 범죄 처벌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뭐 미성년자를 이용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간접 전범 처벌받지만 사실은 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공범, 교사범 이렇게 되거든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가는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법대 1학년 수업 들을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는 사람이 나쁠까요? 실제로 죽인 사람이 나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이제 뭐 의견이 막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범, 실제로 죽인 사람이 나쁘다. 아니다. 죽이라고 한 사람이 나쁘다. 근데 사실은 그 교사범과 정범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끝이 났는데
이때도 당시에도 이 여자 그 시녀는 자기가 뭐 이렇게 이용당했다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네가 학교를 여러 번 옮겼고 왜냐면 좀 늦은 나이에 교생 실습을 간 거였거든요. 다른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아무래도 이 여왕벌의 지시하에 같이 다른 같은 대학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교생 실습을 가게 된 것도 나이가 28, 9 예, 좀 늦게 정도에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간 거였어요. 그래서 네가 여러 번 수능을 쳐서 이런 지능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계속 간 정도면 너는 지능이나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그루밍 6단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래 성착취 목적으로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걸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 길들이다 이런 뜻으로 원래 사전적 의미는 몸을 치장하던데 그 6단계가 처음은 1번은 그 아동의 취약성,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있는 아이를 딱 골라가지고 우선 피해자를 고른다. 그리고 신뢰를 쌓는다. 뭐 먹을 거를 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의 욕구를 충족해준다. 예쁘다, 사랑한다,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특별한 관계를 형성시켜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만 놀게 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이제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여섯 번째가 협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나머지 뭐 사진을 뭐 뿌린다고 얘기하거나 너네 부모한테 뭐 해코지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데 보통 이 단계를 계속 그 통제를 유지하는 거죠. 이 여자도 당연히 이 그 말씀하셨던 그 이카리 사건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이가 셋이나 있으면 아이를 키워봤으면 당연히 애를 안 먹이면 죽인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실범이라고 볼 수 없고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공범으로 봐야 되는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근데 뭐 실행의 행위를 같이 했다고 이 일본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지를 모르니까. 근데 거기 법의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킨 게 맞는데 그죠. 예. 교사한 게 맞는데 그냥 뭐 상해 치사가 되고 그냥 상해 폭행죄만 되고 이렇게 돼서 형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일반적인 법관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교사로 인정이 됐으면 만약에 그게 되는 건 그게 똑같이 아까 말씀 것처럼 정범과 이제 교사범은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나왔을 건데 아마 그 사건에서는 그거 자체를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인천과외전이 살인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이 먼저고 나는 입증이 됐다고 하면 아마 형은 더 높거나 아니면 비싸게 나왔을 가능성이 예. 높아요. 다만 그 속에서 내가 뭐 폭행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죽이라고까지 한 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예. 어떻게 보면 이 행위자였던 그 시녀이 그 사람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과잉한 행동을 한 건데 저쪽에서 예를 들면 예측하기가 불가능했다라거나 이랬으면은 그렇게. 사실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게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음.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다고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 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어차피 형사사건에서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의심스럽더라도 무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정당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 친모를 약하게 처벌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했던 사람을 더 높게 하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그 엄마 친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보호해야 있는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 조정당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간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간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애를 죽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랑 같이 뭐 사귈 거야 뭐 관계를 맺고 있을 거야 아니면 너 안 그러면 너 나랑 이제 친구 못해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해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단절을 내가 두려워해서 네. 만약에 그게 따랐다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몰라 약간은 참작할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폭 이걸 책임을 면해주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카리아 사건 결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변사님, 이 사실관계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예.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카리 그 신모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했던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도구처럼 사용돼서 책임을 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뭐 경제적이든 아니 심리적인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한 면이 좀 강하거든요. 예. 이게 뭐 자기가 일방적으로 뭐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으면 일방적인 그냥 피해자가 됐겠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돈도 지금 뭐 1억 가까이 뭐 뜯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건 맞는데 네.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아이한테 오히려 가해자로서 이제 자기 아이한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피해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결국적으로 아이의 입장,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단순히 도구로서 이용당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음. 너무 행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이 지금 됩니다. 일본에서는 적용된 혐의가 유기치사 예. 혐의로 아마 돼 있을 텐데 예.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로 보면 살인 사건으로 의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고 박 변호사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처럼 뭐 어떤 실행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를 처음 길러보는 것도 아니고 애가 셋인데 당연히 그걸 인식을 했었어야 합니다. 뭐 돈이 안 줄까봐 그랬다, 뭐 야쿠자가 때릴까봐 그랬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가족 간의 유대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온전히 이 사람한테 지배를 당해서 아예 누군가와 대화를 못할 정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는 뭐 말할 수 있는 가족 똑같이 그루밍 범죄도 똑같이 본인이 아 내가 이걸 만들어서 아까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엠번방 사건 피해자도 그 경찰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대요. 그 엠번방 이전의 사건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의 사건인데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그걸 만들었잖아. 네가 그거 계정 만들었잖아. 그리고 네가 사진 올렸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성범죄는 일어난다. 이런 비슷한 논리로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일탈계를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똑같이 피해자인데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누군가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범죄를 당하게 되면 따뜻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예. 네가 가해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자 이제 일본 사건 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례에서 그 전문가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그건 분명히 제일 먼저 해줘야 해야 될 된다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굉장히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간에서 지금 뭐 히카리리에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신여 범죄를 저질렀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돌아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이카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선량한 시민이 범죄 도구로 전락하면서 결국 참혹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맞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경이나 법원에서조차 이런 류의 사건을 부르는 일컫는 정확한 용어조차 없다라는 점 아주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